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사연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후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그런 제게 할머니는 엄마이자 아빠이자 저의 유일한 가족이며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부모 잃고 고아된 저를 금지오겹으로 키워주셨고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셔야 했던 할머니는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손녀 재롱 보고 자식에게 용돈 받아 편하게 사셔야 할 나이에 갑작스럽게 고아가 된 손녀를 도맡아 키우게 되셨으니 할 일도 많고 들어갈 돈도 많았겠죠. 하지만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어린 손녀를 키우려 힘든 고생을 자처하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고생을 어릴 적부터 봐왔던 저는 얼른 어른이 되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고 일찍 철이 들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살 나이에 일찍이 직장인이 된 저는 한 회사에서 무려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직장에서 제 남편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고졸 출신 직원으로 다른 회사를 다니다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같은 회사에서 사내연애를 하며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보통의 연인들처럼 큰 걱정 없이 평범한 연애를 해왔던 저희들은 결혼을 약속하면서도 큰 걱정이 없었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것처럼 남편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손에 자랐었고 그렇게 서로 비슷한 가정 환경에 경제적인 형편에 학벌이나 벌이까지 다 엇비슷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다를 것 없는 저희가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모자란 점을 이해해주며 잘 살아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양가 상견례를 한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하게 뜬금없는 것으로 문제를 삼으시는 겁니다. 근데 은희 너는 왜 대학을 안 갔니? 요즘 세상에 개나 소나 대학 가던데 너는 대체 왜 대학을 안 갔나 궁금해서. 예? 그때는 그냥 대학 졸업장이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셔서요. 그래서 저는 빨리 취직해서 일찍 자리 잡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포기하고 취업을 했었죠. 그러니? 근데 아무리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해도 가려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었을 텐데 공부만 잘했더라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말이야.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구나? 엄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해? 나도 대학 못 나왔잖아. 너랑 얘랑 같으니? 아유, 자식은 엄마 머리 담는다 그러던데 은희 네가 대학을 못 나와서 그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너무 어이없게도 시어머니께서 제가 고졸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신지 상견례자리 내내 제 학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했냐느니 머리가 나빠서 그러냐느니 심지어 나중에 자식이 절 닮으면 어쩌냐며 아직 생기지도 않은 제 자식 성적까지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나마 남편이 말려서 그만두셨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대학을 나왔으면 몰라도 저나 남편이나 똑같은 고졸인데 말이에요. 왜 당신 아들은 괜찮고 저는 안 되는 건지 시어머니의 편견이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어쨌거나 꼬투리는 잡으셨을지언정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 건 아니셨기에 저희들은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학벌 이야기를 못해서 안달이셨어요. 요즘 세상에 고졸 며느리를 볼 줄 몰랐다느니 자기보다 못한 여자도 대학 나온 며느리를 들였다던데 자기는 며느리 복이 없다느니 심지어 제가 뭐 하나 작은 실수를 해도 제가 못 배운 고졸이라 그렇다며 혀를 차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졸인 게 그렇게 싫으신지 매번 빼놓지 않고 그놈의 고졸 타령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었죠.
그런데 정작 그러는 시어머니께서는 고등학교 문턱도 밟지 못한 분이셨어요. 중학교만 겨우 나와서 일찍이 일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어쩌면 그래서 제가 고졸인 게 그렇게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스스로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서 엄한 화풀이를 저한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들을 대학을 보내시지 그러나 싶었는데 정작 남편은 돈이 있었어도 대학을 못 가다더라고요. 누굴 닮았는지 어려서부터 공부 쪽에는 워낙 재능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학은 합격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지방대를 가자니 남편이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대학을 못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당신 아들은 괜찮고 저는 바보 천치 모질이로 보이셨는지 늘 저만 그렇게 구박을 하셨어요. 그래도 남편을 봐서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이번에는 남편 놈이 제 뒤통수를 쳐버리더라고요. 저랑 같은 회사 다니는 남편이 언젠가부터 자꾸 제가 모르는 일정을 만들고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뒤를 몰래 쫓아가 봤더니 이 인간이 글쎄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설마하니 제 남편이 바람필 놈이 아니라 단단히 믿고 있던 저는 큰 배신감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놈이 심지어는 그 상간녀랑 아예 따로 살림까지 차렸더라고요. 그것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는지 시댁 바로 근처에다가 말이에요. 그동안 저는 시모 얼굴 보기 싫어서 남편 혼자 시댁을 보냈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시댁에 간다고 나갔던 남편이 알고 보니 그 여자랑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남편 밥 먹이고 보내겠다, 남편 시댁에서 재우고 출근시키겠다고 하며 남편 대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셨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의 외도를 알고 계셨고 심지어 그 살림집을 들락거리고 있으셨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 몰래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려?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만나지 그랬어.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미안해 여보. 나도 언젠가 말하려고 했어. 근데 타이밍을 못 잡았을 뿐이야.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바람을 펴놓고 살림을 차려놓고 타이밍 봐서 나한테 말하려고 그랬다고? 너 진짜 미친놈인 거니?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고 그 살림집도 정리해.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약속하면 나도 한 번은 넘어가 줄 테니까. 내 뒤통수 치고 그런 짓 했다는 건 끔찍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인데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당신 이러고 다니는 거 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다 정리하라는 말이야. 그렇게는 못해. 정말 미안해 은희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는 못한다니. 그럼 지금 그년이랑 헤어지기 싫다 이거야? 싫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못 헤어진다는 말이야. 사실 그 여자 임신했어. 그래서 집어넣어준 거고. 앞으로 내가 책임지기로 했어. 알고 보니 남편 놈이랑 그 여자 사이에 벌써 애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한 상간녀 때문에 저 몰래 살림집을 얻었었고 시모는 새며느리와 뱃속에 손주 챙기겠다고 그 집을 들락거렸던 거죠. 어쩜 나 몰래 셋이서 똘똘 뭉쳐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저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참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은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랑 같은 회사 다니면서 제 눈안에 있던 남편이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상간녀를 만나 바람을 피고 다녔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상간녀를 시어머니가 직접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저는 시모가 대체 왜 그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그 상간녀가 서울대 나온 박사 출신이라는데 평소 학벌 콤플렉스로 저를 구박하던 시모가 그걸 알고 그 여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새며느리로 점 찍어놓고
자기 아들과 열심히 엮어줬던 거였습니다. 자기 엄마 치마폭에 쌓인 남편놈은 그걸 또 좋다고 만나서 애까지 만들어 놓았고요. 그렇게 저는 믿었던 가족에게 제대로 발등이 찍혀버렸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당장 이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상간녀 먼저 족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찾던 중에 제가 갑자기 집을 비우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거든요. 가족이라고는 저밖에 없으니 할머니 간병을 하는 것도 제 몫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단을 낼 겨를도 없이 아프신 할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며칠간 집을 비워야 했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족치고 싶은 마음이기는 했지만 바람난 남편과 이혼 문제보다는 제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더 중요하니까요. 나 할머니 때문에 당분간 병원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던 상간녀 소송을 하던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 어차피 지금 이런 기분으로 당신이랑 말 섞어봤자 우리 둘 다 좋을 것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 뭐 당신 좋을 대로 해. 내가 죄인이지 무슨 말을 하겠어. 근데 시간 끌수록 당신한테만 손해라는 거 알고 있지? 나한테 손해? 내가 무슨 손해인데? 너 같은 놈이랑 결혼 생활 하루라도 더 유지해야 하는 거? 당신이 지금 내 걱정해줄 상황이야? 에이그, 그놈의 성질머리는. 나는 너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야. 솔직히 지금 상황에 우리 이혼은 확정 아니야? 네가 이혼 못 해주겠다고 해도 나는 결국 내 자식이랑 애 엄마를 챙겨야 해. 근데 네가 나랑 이혼 안 해주려고 할머니 핑계까지 대면서 시간 끄는 게 안쓰럽다는 거지. 그래 봐야 우리는 결국 이혼하게 될 텐데 그렇게 미련 두느니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낫지 않겠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어서 우리 할머니 핑계대고 도망친다 이런 말이야 뭐야? 아니 뭐 핑계가 아니라면 아닌 거겠지만 어쨌든 괜히 이런저런 이유 붙여서 이혼 미룰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야 나도 당신한테 뭐 하나라도 양보해주지. 안 그래?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당신이 나한테 양보를 해주니 배려를 해주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대화 내용이 바뀌었다는 생각 들지 않아? 바람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년 뱃속에 애가 들어섰던 뭐던 우리는 아직 부부관계이고 니들은 그냥 불륜이야. 애 엄마? 니 자식? 그거 내가 마음 먹고 작정만 하면 못하게 할 수도 있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뭘 못하게 한다는 거야? 네 애랑 그 애 엄마한테서 아버지 남편 뺏을 수 있다고 내가. 네가 네 새끼 애비로서 나서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이혼 안 해주면 그만인데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서류에 도장 찍어주지 않는 이상 당신은 나랑 이혼을 못한다는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면 하는 거지. 왜 이혼을 못해? 당신 어머니가 나더러 맨날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것 듣더니 당신도 내가 등신 같아? 나도 그 사이에 좀 알아봤거든. 당신 유책 사유, 유책 배우자 이런 건 알아? 당신이 바람이 났으니 우리 이혼의 책임은 당신한테 있고 유책 배우자인 당신은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관계의 끝은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추접한 짓거리하고 더러운 인간인 주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다는 소리야.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도 안 하는 건지 주제도 모르고 제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도 계속 당해주고만 있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부터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알아본 것들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시모가 늘 저를 무시하는 것만 봤으니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군말 없이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억울해서라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안 해줘서 그 연놈이 괴로울 수 있다면 저는 평생 서류뿐인 부부관계라도 유지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남편과 시모는 저를 만만하게 보고 저 몰래 뒤에서 그런 짓을 했겠지만 이제는 저도 당하기만 하는 그런 답답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애초에 그 인간들이 갈 때까지 간 이상 저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집을 비우기 전에 남편에게 똑똑히 제 마음을 전했고 아무리 개차반에 아나무인인 인간이라도 그 정도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정신을 차릴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며칠 뒤 다시 집을 찾은 저는 정말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간병을 하느라 병원에 지내던 중 제가 잠시 옷가지들을 챙기러 집을 들리게 되었는데 남편한테 미리 연락을 안 하고 들이닥쳤더니 제 집에 객 식구가 있는 겁니다. 시모와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꼴보기 싫은 두 사람을 보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왜 연락도 없이 왔느냐며 놀라며 당황해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집에 오는 걸 자기들 허락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건지 말이죠. 당신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웬일은 무슨 웬일이야. 내가 내 집 오는 게 이상해? 그러는 당신은 나 집에 없는 동안 잘 지냈나 봐? 그래도 우리 아직 호적상 부부인데 연락 한 번 없더니? 너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다니니? 하여간에 배운 게 없는 애들은 예절도 없는 건지 너도 참 끝까지 못 배운 티를 내는구나. 어머니야말로 저한테 말씀도 없이 왜 여기 계세요? 저야말로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말씀은 못 들었는데요. 제가 누구 허락 받고 집에 와야 하나요? 그리고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은데 제가 온다 간다 연락할 이유가 뭐예요? 그러는 남편은 제가 병원에 있건 말건 신경도 안 쓰던데 말이에요. 너 지금 내 앞에서 말 대답하는 거냐? 어디 이제 막 나가자 이거야? 어머니, 저도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바람난 남편, 그 바람 주도한 시어머니 앞에서 최대한 예의 차리는 거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참 예의 바르고 착하게 잘 키우셔서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 진짜 진작에 무슨 짓 했을지 몰라요. 뭐라고? 이게 이제는 나를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됐고요. 저도 어머니랑 길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네요. 이혼을 하던 말던 부부 사이의 일이니 저희끼리 알아서 할 거니까 어머니는 더 끼어들지 마세요. 여차하면 이혼소송 때 어머니한테 책임 있다고 민사소송 걸 거니까요. 영준아, 너 지금 제가 뭘 하는지 들었니? 못된 것 좀 봐라. 진짜 좀 못 배운 것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네가 지금 뭘 믿고 감히 내 앞에서 짓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 하나도 안 무섭다. 네가 이혼 못 해주겠다고 우리 아들을 협박했던 모양인데 너야말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한번 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모가 괜한 억지 허세를 부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는데 제가 이혼 안 해주면 그만인데 그쪽에서 무슨 수를 쓰겠다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제가 시모와 한창 실랑이를 하던 그때 저희 부부가 쓰던 제 안방에서 임신했다는 그 상간녀가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겁니다. 순간 저는 제가 열이 받아서 헛것을 보는 줄 알고 제 눈을 몇 번이나 떴다 감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설마 그 여자가 내 집, 그것도 안방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었는지 기세등등한 시모의 목소리가 제 귓전을 울렸습니다. 그래, 네가 어디 얼마나 버틸 수 있나 한번 해봐라. 네가 이혼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다 생각이 있거든. 둘이 인사해라. 앞으로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될 텐데 서로 통성명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통성명이라뇨. 한 집에서 같이 산다뇨. 저 여자랑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말해봐. 지금 이 상황 뭐야? 당신 나 없는 사이에 상간녀를 내 집에 들였어?
따로 살림 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안방까지 꿰찬 거야? 저 여자가 왜 우리 안방에서 나와? 은희야, 그게 있잖아. 아니, 내가 미리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예, 다그칠 거 없다. 결국 네가 자초한 일 아니냐. 그러게 이 꼴 보기 싫었으면 진작 이혼을 하든가 했어야지. 네가 죽어도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니 우리로서 펼 수 있겠니? 그렇다고 우리 집 귀한 핏줄을 밖에서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아휴,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살으라고 했다. 안방은 큰애 내주고 둘째 너는 작은 방 치워서 쓰던가 그래라. 그렇다고 임산부를 좁은 방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잖니. 심지어 뱃속에 우리 귀한 장손이 들어있는데 말이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큰애고 누가 둘째예요? 어머니 지금 저더러 저 상간녀랑 형님 동생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네가 못 배우기는 해서도 영 말귀는 못 알아듣지는 않는구나. 그래, 얘들 둘이 형님 동생하며 지내라는 말이야. 옛날에는 다 그러고들 살았다. 같은 남편 뒀으면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 너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니? 싫으면 이혼 도장 찍던가. 아무튼 큰애는 헐몸이 아니니까 네가 신경 좀 써줘라. 알겠니? 누가 큰애라는 거예요? 설마 전현이 큰 며느리고 제가 둘째 며느리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잘 부탁해요, 동생. 그럼 설마 내가 너를 큰 며느리 취급해줄 줄 알았냐? 자식 낳아주는 며느리가 큰 며느리지. 그리고 이 애는 서울대 박사 출신인데 너는 고졸이잖니. 너보다 한참 더 배운 애가 너더러 형님 소리 해야겠니? 어디로 보나 얘가 너보다 훨씬 나으니까 모자란 많은 네가 형님으로 잘 모셔야지. 안 그래? 지금 그 말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저더러 바람난 남편 참아주는 걸로 모자라서 상간녀를 형님으로 모시라고?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아니면 어머니가 노망이 드셨나? 살다 나 참, 별 희한한 말을 다 들어보네. 시모가 저더러 상간녀를 형님으로 모시고 뱃속의 애도 잘 챙겨주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기가 막히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허실실하며 웃자 남편은 제가 충격을 먹은 줄 알고 시모는 제가 실성을 한 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웃은 것은 기쁨의 웃음이었어요. 어차피 쫑을 내려고 했던 남편과의 관계였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저를 쫓아내려 안달으려고 자기들 무덤을 파주니 저는 그저 웃기더라고요. 자기들 딴에는 제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걸 알면 무슨 기분일까요? 너 실성했니? 뭘 그렇게 웃고 있어? 하여간 내 말 알아들었으면 그만 웃고 가서 네 큰형님한테 마실 거나 좀 내와라. 아니 어떻게 집구석에 편변히 먹을 것도 없어. 됐고 저 당장 이혼할게요. 원래도 이혼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사실 당신들 똥줄 좀 타게 하다가 적당할 때 이혼할 생각이기는 했는데 설마 이렇게 나올 줄은 나도 몰랐네. 근데 나도 굳이 이 꼴을 보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서. 그래,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이 집은 못 내어주는 거 알지? 어차피 이 집 얻을 때 내 도움 받아서 한 거 아니냐? 이 집 같은 건 애초에 관심도 없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재산 분할해봐야 뭐 빚이나 나눠 가지려나? 그리고 이 집이 해봐야 뭐 얼마나 한다고요. 당장 내 통장에 50억이 있는데 이딴 건 욕심 많네요. 제가 진짜 실성을 한 모양이다. 뭐? 50억? 너 50억이 얼마인 줄은 아니? 쥐뿔도 없이 살더니 정신이 나간 건지. 제가 50억이 있다며 그딴 재산 분할은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자 남편과 시모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제가 미쳤거나 괜한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는 제 가방에 들어있던 통장을 꺼내 두 사람 눈앞에 보여주었어요. 바로 얼마 전 제 통장으로 일시불로 꽂힌 저의 전 재산이었죠. 이게 뭐야? 이거 진짜야? 50억이라니?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당신 로또라도 된 거야 뭐야? 어디서 훔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남겨주셨던 땅 판돈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땅이라니. 당신이 무슨 땅이 있어? 우리 부모님 유산이야. 그동안 할머니가 관리하고 계시던 부모님 땅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동네가 재개발 확정이 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팔았거든. 그래서 이제서야 우리 부모님 유산을 받게 되었지 뭐야. 아무튼 지금 내 통장에는 50억이 꽂혀 있으니까 팔아봐야 5천이나 남으려나 싶은 이 집에 미련 없다는 소리야. 이 집 앞으로 빚이 더 많지 않아? 당신 나 몰래 담보대출 받은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당신이 진 빚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갚고, 아무튼 이혼 소송장 보낼 테니까 당신은 남은 돈으로 변호사 잘 구해봐. 내가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에 아주 걸고 넘어질 거 많으니까. 소송에서 지면 당신이 내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제가 50억이 든 통장을 흔들며 당당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시모와 남편의 기세가 수그러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놈이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도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돈은 나눠 가져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돈을 너랑 왜 나눠? 당신 미쳤어? 불륜은 불륜이고 재산 분할은 또 다른 얘기잖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면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을 하더라도 와이프가 돈이 많으면 그 돈에서 재산 분할 해줘야 한다 그러던데? 그럼 당신 그 돈 나한테 나눠줘야 해. 어디서 뭘 주워듣고 그런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원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 돈에서 10원 한 푼이라도 당신한테 갈 일은 절대 없다는 거지.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으이그, 그러게 큰 소리 치고 싶으면 어디서 잘 알아보고 말을 하던가. 이래서 고졸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아들 참 무식하네요. 안 그래요, 어머니? 너 지금 누구 약 올리냐? 그러는 너는 고졸 아니냐? 네가 지금 돈 좀 생겼다고 기고만장해진 모양인데 그러는 너도 똑같은 고졸이야. 내 아들은 서울대 박사 만나는 남자고. 근데 니까짓 게 어디서 내 아들을 무시하고 있어? 어머니, 죄송한데 그것도 아니라서 어쩌죠? 이제 저 고졸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건 어머니께 감사드려야겠네요. 제가 어머니 덕분에 학위를 땄으니까요. 사실 저는 학벌 같은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어머니가 오죽 학벌 가지고 구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저도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저 얼마 전에 방통대 학위 땄어요. 저 이제 대졸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고졸인 남편이랑 고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는 닥치고 계세요. 그래봤자 얘랑 너랑은 천지 차이야. 대학 졸업장이라고 다 똑같니? 얘는 서울대인데 그리고 박사인데. 그래, 나는 서울대 박사야. 당신이 갖고 있는 50억? 그거 나는 몇 년 안에 벌 수 있다고. 너는 좀 닥쳐. 더러운 상간녀 주제. 니깎게 지금 어딜 껴들어? 뭐? 서울대? 박사? 너 진짜 박사 맞아? 서울대 나온 거 맞아?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말이야. 네가 진짜 서울대 박사 출신이면 우리나라 최고 대학도 별 볼 일 없구나 싶네. 배울 만큼 배웠으면 그런 짓은 못할 텐데. 그리고 네가 뭐 50억을 금방 벌어? 뭐로 벌 건데? 50억도 금방 벌 수 있는 사람이 왜 없는 놈한테 삥을 뜯어? 이놈이 이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너한테 해준 1억. 여보, 당신 내가 지수한테 1억 해준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랑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나 이제 정신 차릴게.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영준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제는 나밖에 없다면서. 그러는 너는 내 돈 불려주겠다고 해놓고 내 돈 1억 언제 돌려줄 건데?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건 맞긴 한 거야? 사실 저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놈이 나 몰래 외도를 하고 있는 줄은 몰랐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서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거든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증거 하나라도 더 열심히 모으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 몰래 남편 놈이 그 여자랑 뭘 하고 다녔는지,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외도 증거들을 잡느라 저도 그동안 품과 시간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남편 놈이 상간녀에게 1억을 해준 것도 알게 되었고 덕분에 저는 남편과 시모의 뒤통수를 칠 만한 것까지 알아내게 되었죠. 내가 아는 게 그뿐일 것 같아? 당신이 인연한테 1억이나 갖다 바친 걸 알고 난 후로는 더 많은 걸 알게 됐지 뭐야. 대체 뭘 하길래 남의 남편한테 1억씩이나 뜯어갔을지 너무 궁금해서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이유나 알자 싶어서 뒤를 파봤더니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 당신 여자 하나 참 잘 골랐어. 어쩜 골라도 이런 여자를 고르는지. 아, 원래 당신 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라 그랬었나? 어머니, 이런 여자는 어디서 주워오셨어요? 주워오긴 뭘 주워와? 너같이 못 배워먹은 며느리 갖다 버리고 싶어서 내가 코르고 골라 데려온 거지. 그러게 내가 진작에 이런 며느리를 들었어야 하는데 어쩌다 너 같은 걸 내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바람에 결국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엄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지금 나는 엄마 때문에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그깟 학벌이 뭐가 중요해? 은희한테는 50억이 있다는데. 쟤가 서울대 박사면 뭐해? 내 돈 1억 가져가서 강간무소식인데. 너 진짜 내 돈 제대로 들고 있는 건 맞아? 제가 한마디 던졌더니 아주 제가 끼어들 새도 없이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학벌 콤플렉스가 심한 시모는 제 통장에 돈이 있건 말건 서울대 나온 새며느리 보겠다고 상간녀 편을 들고, 돈이 최고라는 남편은 학벌이 무슨 소용이냐며 이제 와서 제 눈치를 보며 상간녀에게 가져간 돈을 어쨌냐고 따져 묻는 거죠. 듣자 하니 그 1억을 전부 무슨 투자금이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받아간 것 같은데, 남의 남편 뺏은 여자가 설마 그 돈을 정말 제대로 들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여자의 실체를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시모는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내가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심 쓸게. 당신 이 여자한테 더 당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당신 지금도 1억 뜯겼다며. 여기서 더 뜯기지 말고 패가망신 많은 면하라는 말이야. 당신이 누구처럼 몇십억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나중에 소송해서 지고 내 변호사 비용까지 대려면 남은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남편에게 놀리듯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준 저는 정말 마지막 배려로 남편과 시모에게 그 상간녀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정말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니기는 했었죠. 그냥 이제 남편 놈과 완전히 헤어지는 마당에 그놈이 놓친 제가 황금 동아줄이고 붙잡고 있던 게 썩은 동아줄이었던 걸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저를 놓친 걸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라고 말이죠. 저는 방에 있던 제 노트북을 들고 와 그 안에 들어있던 영상 하나를 그 사람들 앞에서 틀었습니다. 그러자 뭔지를 알아본 그 상간녀의 표정이 제일 먼저 굳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길래 그래? 웬 시사 프로? 대화하던 와중에 갑자기 이런 건 왜 보여주는 거야? 나한테 뭐 알려주겠다고 한 게 이거야? 내가 고졸이라 무식하니까 이런 거라도 보고 똑똑해지라고? 참 성질 급하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금방 알게 될 텐데. 여기 곧 나오는 여자가 사기꾼이라 그러거든. 여러 사람 등쳐먹고 지금 도망다니는 중이래. 피해자들이 정말 열심히 찾더라. 그런데 이 여자 잘 봐봐. 당신 이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이거 지순 너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 여자는 사기꾼이라는데 설마 저일 리가 있겠어요? 그냥 저랑 좀 닮은 사람이겠죠. 어디서 비슷해 보이는 걸 잘 찾아왔네요. 그래서 보여주겠다는 게 겨우 이거였어요? 난 또 뭐라고. 나 절대로 아니니까 괜히 넘겨짚지 말아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건 남편의 상간녀라는 그 여자의 실체였습니다. 이건 저도 남편과 상간녀들을 쫓다가 알게 된 건데 알고 보니 상간녀가 남자들 여러 속이고 혼인빙자로 등쳐먹고 나르는 전문 꽃뱀 사기꾼이었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등을 쳐먹었는지 자기가 서울대 교수라느니 몇백억 자산가라느니 심지어 고위 공무원에 숨겨진 딸이라느니 하며 별별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내어 몇십억을 갈취해왔더라고요. 심지어 사기 전가로 징역을 살았던 기록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기죄로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도 여기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할머니 간병을 하러 집을 비운 사이 이런 대단한 소식을 알게 되었지 뭐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간녀와 남편을 어떻게 괴롭혀줄까 고민하며 이혼 결정을 미루던 제가 쉽게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어차피 사기꾼에게 등쳐먹혔으니 제가 더 괴롭혀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제가 모두의 앞에서 상간녀의 실체를 까발키고 그 여자의 전과가 드러나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수 너 이거 정말 너 맞아? 아니 나 아니라니까. 좀 닮긴 했는데 나 진짜 아니야. 당신 와이프가 나 엿먹이려고 모함하는 거지. 내가 무슨 사기꾼이야. 영준 씨, 나 못 믿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 얼굴이 똑같고 수법이 똑같은데. 너 나한테도 돈 불려준다고 하고 곧 목돈 만들어주겠다고 하고서 돈 받아갔었잖아.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사기쳐놓고 저게 네가 아니라고? 그럼 뭐 네 쌍둥이 언니라도 되냐? 너 여기서 더 헛수작 부렸다가는 진짜 내 손에 죽는 수가 있어. 얼른 사실대로 말 안 해? 알았어. 그래 나 맞아. 근데 다 과거의 일이야. 나도 영준 씨를 만나고 바뀌었다고. 영준 씨, 이러지 마 정말. 그래도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사랑?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기는 했냐? 너 솔직히 말해봐. 그럼 너 뭐하는 애야? 남자들 등쳐먹는 꽃뱀? 그럼 서울대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라는 거야? 똑바로 말해. 그래, 아니야. 나도 영준 씨랑 똑같은 고졸이야. 그럴 리가. 얘가 박사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얘랑 같이 서울대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 그 안에서 밥도 먹고 학교 구경도 했었어. 에이구, 어머니가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보셔서 모르셨나 본데 원래 대학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학교 안 다녀도 안에서 밥 먹고 구경도 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겨우 그거 보고 이런 여자를 믿으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 정도로 학벌이 좋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사기꾼 여자 말을 덥석 믿고 아들한테 이런 여자를 소개해줄 만큼? 그럴 리가 없어. 제가 고졸이라니. 그 여자가 진짜 서울대 박사 출신인 줄 알고 있었던 시모는 그 여자가 결국 고졸 사기꾼이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차마 믿지 못하고 아니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아마 부정하고 싶었겠죠. 하긴 오로지 그것만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아들의 불륜까지 종용하며 둘을 맺어줬었는데 자식의 인생을 걸고 있던 도박이 시작부터 꽝이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면 꽃뱀보다야 본처가 나을 것이고 이제는 그렇게 구박하던 고졸 며느리가 대졸이 되었다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나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서 소개받은 건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속였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닐 거야. 예,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럼 계속 그렇게 믿고 사시던가요? 저야 그래도 한때 가족으로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두 분이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을 밝혔던 것뿐인데 못 믿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죠. 넌 네가 이러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니?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지금 어머니 구해드리는 거예요. 더 속지만 말고 이제라도 살 길 찾으시라고. 그런데 아드님은 벌써 1억이나 뜯기셨다는데 그 돈은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 빚 못 갚으면 이 집도 결국 날아가겠죠? 그럼 결국 어머니가 아드님 데리고 사셔야겠네요. 그럼 그때는 진짜 대졸 며느리는커녕 재혼시키지도 못하실 텐데. 우리 어머니 속상하셔서 어떻게 하나. 당신도 앞으로 처신 잘해. 괜히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또 이런 일 당하지 말고. 여보, 제발. 나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면 나 끝까지 도와줘야지. 전현이 사기꾼이라는 거 다 밝혀졌는데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니들 모자가 등신까지 사기꾼한테 넘어간 거랑 우리 이혼은 별개야. 내가 너 사기당한 것 때문에 이혼하니? 우리는 네 불륜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그래도 내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당신 말 잘 들을게. 응? 너 이 사기꾼년아.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네가 지금 작정하고 우리 엄마랑 나를 속인 거야? 영준 씨야말로 생각 잘해. 내가 사기 전과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잖아. 내가 끝까지 사기칠 생각이었으면 임신을 했겠어? 했어도 말 안 했지. 나도 이제는 안정적인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나 너무 나무라지 마, 영준 씨. 우리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야지. 사기꾼년이 말은 참 잘하네. 하긴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나? 너 대체 어디까지 나를 속인 거야? 뱃속의 아이? 그 아이는 진짜야? 그러고 보니까 너 그동안 매번 병원 혼자 다녔었지? 임신했다는 소리 들은 지도 몇 달인데 배도 별로 안 부른 것 같고. 너 진짜 임신한 거 맞아? 그래도 저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건 진짜일 줄 알았어요. 뱃속의 아이 지키겠다고 남편한테 애처롭게 매달리는데 애 없는 저도 그 여자 모성이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마저 믿지 못하고 그 여자한테 따져묻자 그 여자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의 추궁 끝에 상간녀가 임신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말았죠. 끝까지 아이 빌미로 용서해달라 그러더니 그 말까지 거짓말이었네요. 저도 진짜인 줄 알고 속을 뻔한 걸 보면 그 여자도 참 대단하다 싶은데 역시 사기꾼들 말은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결국 상간녀는 임신조차 아니었고 그런 꽃뱀에게 제 발로 물려 돈까지 뜯기고 모든 것을 잃게 된 시모와 남편은 망연자실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기 손으로 그 꽃뱀을 들였으니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다들 억울한 마음은 있는 건지 잠시 뒤 누가 뭘 할 것 없이 서로 달려들어 한바탕 난리를 피더라고요. 서로 네 탓이다 제 탓이다 하며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뒤엉키며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렸죠.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미친년이 감히 나를 속여? 오늘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어보자. 그러게 누가 마누라 두고 바람 피래? 나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랄이야. 너도 다른 놈들이랑 똑같아. 인연이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사기꾼년 주제 어디 코조리 서울대 박사 행세를 내. 나야말로 오늘 인연 죽이고 감옥 들어가련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진짜. 그렇게 셋이서 서로 너를 죽이니 마니 하며들 엉켜 싸우는데 그 꼴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는 건지 결국 악인들은 죗값을 치르는구나 싶었죠. 그 사이에 피해자였던 제가 더 있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미 사이다는 마실 만큼 마셨으니 저도 더 그 사람들이랑 말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뒤엉켜 있는 그 인간들을 뒤로하고
급한 제 짐이나 챙겨서 나가려는데 제가 나가려는 것을 본 시모와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저를 붙잡는 겁니다. 여보, 당신 어디 가? 어디 가긴 어딜 가. 원래도 금방 갈 거라고 했잖아. 오히려 너무 오래 있었지. 나는 내 할 말 다 했고 보여줄 것 다 보여줬는데 내가 여기 더 있어야 할 이유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나 버리지 마, 응? 아유, 그래, 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이런 사단을 벌였어. 아유, 모두 내 탓이다. 그러니까 원망하려거든 나를 탓하고. 영준이한테는 그러지 마라. 애초에 내가 소개시켜주고 내가 주선한 건데 영준이 쟤는 아무 잘못 없잖니. 응?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비마. 응? 나도 무릎을 꿇으마. 응? 제발 이 엄마는 물러다오. 여보세요. 지금 다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릎을 꿇던 대가리를 쳐받고 용서를 구하던 나는 이제 관심 없어요. 당신들이 이제 와서 그런다고 그 말을 진심으로 느낄 것 같아? 수년 동안 당신들이 나한테 한 말이 있고 한 짓이 있는데 겨우 이런 걸로 내가 이혼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글쎄 치매가 왔어요?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 먼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만 사라져 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뭐 아무튼 나는 갈 거니까 저리 비켜요.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한 고집을 부려서 제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더라고요. 발목을 잡으면 내가 다시 눌러 앉을 줄 아는 건지 이제는 하다하다 억지를 쓰는 게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더 말하지 않고 발로 그 두 사람을 걷어차주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 발길질에 두 사람은 속절없이 뒤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모른 척 몇 대 더 걷어차주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정말 더 엮여버릴까 싶어서 더러운 똥 털어내는 심정으로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제 사정을 알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지만 죄 하나 없는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서 있는 돈 없는 돈을 탈탈 털어 위자료까지 챙겨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결국 갈 곳을 잃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심지어 회사까지 잘렸다고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 간병 문제와 이직을 이유로 그 전에 퇴사를 했지만 남편과 제가 같은 회사를 다녔던 탓에 남아있던 남편은 회사의 불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권고사직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기꾼 상간녀 역시 결국 사기죄로 붙잡혀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였기에 속이 시원하고 개운한 일도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 복수를 했고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 후로 저는 건강을 다시 회복하신 할머니와 함께 살 예쁜 전원주택을 지어 지금은 그곳에서 소일거리하고 할머니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유와 행복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재혼이니 연애니 하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뭐 언젠가 전 남편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남자가 나타난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르겠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 걱정은 마시고 저의 미래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